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가짜 주식 거래를 유도해 13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이 나인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임도를 없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해왔던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리딩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가짜 주식 거래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맞장구 치는 방식으로 연출해가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이 135억 원에 이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해외 선물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며 맞장구 치기도 합니다. 이른바 투자 리딩방으로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투자를 하도록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채팅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5명뿐이었고 사기 일당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든 뒤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주식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받아갔을 뿐이고 보여줄 뿐이지 가짜 프로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들이 입금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사기 일당이 가로챈 돈이 135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37살 이모 씨 등 사기 일당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사기 일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투자 리딩방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오전 중에는 날이 다소 흐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전남 서부 지역과 광주를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남과 보성의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광주시의 소매요금을 합쳐 메가줄당 21원 정도에 달합니다. 도매요금을 제외한 광주시가 결정짓는 소매요금은 지난 2017년 1.76% 인상된 이래 7년째 메가줄당 1.9원으로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인건비 상승을 위한 최저시급, 인건비 상승 최저시급 인상을 위한 고객센터 직거래 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매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에서도 소매 요금을 11% 정도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상될 경우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430원의 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수은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커리가 영업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라는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배당금도 늘고 순이익도 있는데 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 경제에 이런 직격탄을 주는 것이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회영 소리통 연구소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필수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도가 지나친 배당금을 받아가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용역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는 요금을 동결해야 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에너지는 광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2% 낮고 소매 공급 비용으로는 17%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이 증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하던 임도를 없애 논란입니다. 대체 임도를 만들곤 있지만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3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최근 9홀 코스의 증설 공사를 마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9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도 사용하고 산불 방지용으로 활용되는 임도, 야산에 놓은 도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9홀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은 벌써 1년 반 넘게 임도가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통행도 못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들 못하니까 또 기존에 길 놔두고 좀 멀리 돌아가야 되고. 야산을 훼손해 골프장을 만든 것인 만큼 나주시는 개발 행위 허가 조건으로 대체 임도를 만들 것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긴 했습니다. 봉산마을과 연결하는 새로운 임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마저도 경사가 급해 기존 임도보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거 미끄러서 댕기도 못해요. 이거 너무 여기도 아까보지만 저 알로 내려가면 더 아까보더만 더 아까본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겨울에 댕기도 못해 미끄러서. 대체 임도는 내년 2월쯤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임도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골프장은 전라남도로부터 임시 등록 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증설된 구간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자로 지금 준공하기 전에 일단 코스 전체가 조성이 되면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거든요. 공사 착공부터 정식 등록까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가 사라진 불편함을 참아야 하고 만에 하나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증설 과정에서 저류지에 허가받지 않은 곳을 공사한 혐의로 올해 여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윤상원 열사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 양영희 판사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윤상원 열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불법 행위를 알게 됐지만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족들이 패소하는 등 1심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멸시효 유예 등과 관련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늘면서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빠르게 질주하는 흰색 차량의 뒤를 또 다른 차량이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로 무안에서 장흥까지 약 55km를 운전해오다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지금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6회가 있었고 이번에 적발됨으로써 7회가 적발돼서 그래서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차량 압수를 하였습니다. 석 달 전에도 전남에서는 8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3회로 강화됐고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차량 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5천 건.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시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려던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결과 통과 기준인 0.5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뿐입니다. 광주에 하나 남은 연탄 공장인 남선연탄이 폐업을 유보하고 내년 2월까지 임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선연탄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폐업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시도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3일만 컨테이너 벨트를 가동해 생산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생산요일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남선연탄 측은 당초 사용 가구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 경영난으로 재고를 소진하는 시기에 맞춰 폐업하기로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해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가장 많이 나는 명태의 고장이었습니다.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명태가 사라졌지만 가공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 바다의 명태 자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열리고 있는 고성 통일 명태축제. 코다리, 북어, 황태, 먹태까지 이름도 많은 명태 제품들이 입구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먹거리가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이 축제장에 살아있는 명태는 수조에 전시된 인공 생산한 명태뿐입니다. 명태 자원 급감으로 2019년부터 국내 명태 조업이 전면 금지됐고 한때 국내 명태 생산량의 80%에 달하던 거진항 명태 풍년의 모습은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명태 축제의 맨손 잡기 행사는 명태 대신 방어, 가자미 등이 채워졌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러시아산 명태 등 가공 사업으로 명태 주산지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지. 명태가 흔하니까 저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해서 팔았다는 거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명태 자원이 감소한 데다 수온 상승으로 차가운 물에 사는 명태 서식지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0m 이상 심해는 여전히 수온이 낮고 협곡 등에는 소규모 명태 어군이 서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깊은 수심에는 어느 정도 적응한 명태 어군이 소규모이겠지만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류 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명태 자원 회복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산 어미에서 얻은 인공 생산 명태를 2세대, 3세대까지 대를 이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 명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시기를 4월에서 12월로 늦추고 여러 체급으로 나눠 방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커지면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좀 방류 효과가 증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명태 방류 사업 효과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사 프로그램의 TK 신공항 특별법 비판 보도를 문제 삼자 대구시가 나서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5달간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훈 대구시 특보가 대구 MBC 시사톡톡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의 통지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불송치, 혐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점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은 지난 4월 30일 TK 신공항 편에서 대구시가 신공항을 장밋빛으로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민에게 여러 번 약속한 활주로 길이 3,800m 확보와 인천공항과 같은 급인 중추공항이란 용어가 특별법에 빠졌음을 짚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법에 활주로 길이가 빠지고 또 중추공항이라는 이런 핵심적인 단어가 빠진 것이 대구시의 동부에 있는 지금의 대구공항을 조금 규모를 키워서 군이나 의성으로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항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시의 말대로 사업에 선뜻 참여할 수 있을지도 다뤘습니다. 이런 보도를 두고 이종원 대구시 특보는 5월 9일 고소장을 통해서 MBC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 왜곡 편파 방송을 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면서 대구시를 폄하 조롱해 대구시정과 시민을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소장 이외에도 대구시는 시사톡톡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며 지역신문 방송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1일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 폄하 보도에 취재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일대 조단위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4번째 관광개발 계획을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한 건데요.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지 4개월 만에 우범기 시장이 또다시 현장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오는 2040년까지 대규모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경기가 가능한 수영장과 함께 기존 골프장을 이전한 뒤 리조트나 5성급 호텔 등을 건립하고 호남제일문 인근에 광장도 조성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여건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중인 야구장과 체육관을 합쳐 전체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780억 원은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밝힌 대규모 개발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조 5천억 원이 든다는 왕이궁원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브리핑까지 열며 발표한 대규모 관광 거점 사업만 4곳. 여기에 시설 노후화로 확장 이전한다던 전주동물원 드림랜드도 당초보다 규모를 키워 3천억대가 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딴 계획 발표에 대해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긴데다 대내외적 여건도 좋지 않아 변수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관광산업 트렌드가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관광사업을 대규모로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통영의 케이블카 한 10년이 지나면서 그것도 세태기로 이렇게 접어들었거든요. 나머지 사례들을 쭉 봐도 성공한 케이스는 없고. 호텔과 광장 등 기반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몰려올지는 의문입니다. KCC 프로농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한 뒤 남은 프로구단은 전북현대 축구단뿐. 프로축구 평균 관중은 홈팬들을 포함해 10,000명에 불과해 일시적인 이벤트 성격의 스포츠 경기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FC가 들어온다고 경기장들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쓰게 하는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 시장 임기 내 완수되지도 못할 조단위 개발 사업이 남발되면서 현실성이 있는지 자칫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여수시 낭만포차의 영업시간이 오는 14일부터 조정됩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 운영 지침을 개정해 동절기 영업시간을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하절기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 메뉴를 현재 8종 이내에서 12종 이내로 확대하고 주류 가격을 한 병당 5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최남단 연어 산란장인 섬진강에 지난달 10일부터 연어가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10월 말까지 23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마리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3년에서 5년 전 방류한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 등지에서 어미 연어로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은 다소 흐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 중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개마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남의 가시거리 180m, 보성은 160m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특히 아침 저녁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구름 덕에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